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 25년 12월 18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국방부 편곡실 하나 골랐습니다. 사실은 오늘 국방부에 대통령 보고가 있었죠. 보고가 있었고 그게 이제 눈이 가는 부분이 이제 해병대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정신호평, 오늘 국방노평으로 이제 제목을 이제 꼭지를 잡았고요. 해병대가 전략기동군으로 본격화될 것 같다. 사군 체제로 일단 준사군 체제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거는 기존의 육군이나 이런 해군이나 이런 데, 특히 육군 같은 데서 언짢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자를 붙인 걸로 보여져요. 오늘 이거에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아마 그것은 대통령이나 국방부에서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군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주 대통령실 핵심 요직들만 나누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왜 이러지? 이럴 수가 있고, 오해를 낳을 수도 있어요. 육군 같은 데서 뭐야 이거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계엄에서 내란에 참여했다고? 이렇게까지 생각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누구도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병대가 일단은 성격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럼 그 과정에서 현재 육군의 통제를 받고 있는, 육군과 같이 한강 하구서부터 저 서북도서까지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해병대 2사단이 복귀되는 것은 당연하죠. 해병대 사령부 내로. 성격된다는 것은 뭐냐? 역할이 확대된다는 거고 중요해진다는 거잖아요. 전력 보강도 따라갈 거예요. 우리 28,000명인데 강력한 해병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만을 상대하는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주로 북한에 대한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이죠. 그런 거면 어떻게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이 지상전과 공중전, 그리고 기존 해군 전력의 보조적인 역할밖에는 해병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격상이 된다는 것은 해병대 작전 범위가 넓어진다. 제가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례를 미국 외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군 체제로 돼 있죠. 해병대 위상이. 그것은 2차 세계대전 때 해병대가 그런 역할을 해줬고, 현재도 미국의 패권,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주로 태평양 건너서 대서양 건너서 힘을 투사하잖아요. 그 천병이 해병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해병도 역할도 바뀌겠구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그러면 우리 국가 전략이 바뀌는구나. 소위 미국이 이야기하는, 또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동맹관계의 정상화, 또 합리적 관계화, 하여튼 이재명 들어와서 쓰는 말이 있는데, 문재인 때 썼던 말이죠. 동맹관계의 정상화. 거기서 최근에도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대북 억제에 있어가지고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한국군의 통제권이 강화돼야 된다. 미국은 빠진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빠진다. 유럽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 역할은 동맹국들이 해주길 바란다. 근데 북극 항로도 개통되고 대만 문제도 있고 이 해역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인데, 남쪽으로도 그렇고 북쪽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그 지역의 방위를 누가 맡아야 되느냐? 한국군이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동 타격대가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는 천병이 해병이다. 해병이 항상 제일 먼저 갈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때까지는 철책선을 지키는 육군이 교전의 가능성이 제일 높았다면은 지금 미국과 러시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다국화가 진행이 된다면은 북한은 더 이상 적이 될 가능성이 낮아요. 그럼 해병대는 뭐 할 건데? 없어져야 되느냐? 아니다. 다른 위상을 가지게 된다. 지금보다 더 중요한. 전투에 제일 많이 참여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주로 드리고, 또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종전하고 미국의 문제죠. 그게 잘 진행이 되느냐. 우리 지금 안보실장 위성락도 미국에 가 있죠. 자, 그런 거하고도 맥이 이어져 있어요. 예, 하나가 어그러지면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예. 볼게요. 먼저 어제 관련해서 오늘 이런 뉴스가 바로 뜨더라고요. 핵 잠수함 건조를 신속 착수하기 위해서 국방부를 포함한 10개 기관이 TF를 만들었다.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다. 자, 어제도 하나 오션에서 디자인 공개된 거 보여드렸고, 지난번 마덱스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았습니다. 자, 이것은 빨리 하려고 마음먹으면 빨리 한다는 뜻이잖아요. 빨리 하겠다는 것이고, 원자로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안 되어 있겠습니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빌 게이츠하고 이야기야. 이거 당연히 수입 아니에요. 원자를 우리가 만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준비 다 돼 있다고. 슬쩍슬쩍 이야기 다 나왔죠. 그런데 지금 뭐 현대중공업하고 손을 잡은 빌 게이츠의 테라와트에서 생산할 용융이염 나트륨 원자로는 아직 지금 모습을 드러낸 건 아니거든요. 이건 군용이에요. 그거는 또 군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비밀리에 하는 거거든요. 비밀리에 우리가 원자력을 개발해 왔다. 과거에 다룬 적이 있고 뒤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걸어놓은 것 같은데 우라노스라는 거죠. 러시아 기반의 기술 기반의 원전 국산화가 된 거죠. 수십 년간 만져온 원자로입니다. 그게 지금 차세대 4세대 용융염 원자로의 시장이 개화되는 것과 지금 딱 맞물려 있다는 것은 되게 의미심장한 것이죠. 자, 이건 빨리 한번 한다는 것이고, 또 그저께인가 우주항공청 하면서 고체 로켓하고 자주 발사하고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많은 R&D가 죽어 있었어요. 국방 R&D도 마찬가지고 과거로 회귀됐어요. 많이 이권을 빼먹으라 너희들. 그게 김건희가 늘 쓰던 말이었거든요. 민주당은 정치를 잘 할 줄을 몰라. 나눠 먹으면 되지. 이런 거였거든요. 오늘도 이야기 보면 이제 방사청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군으로 많이 도로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 윤석열이. 즉 그 말은 장성들이 직접 개입해서 방사청이 하는 일이 무기 도입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내부의 부정비가 많았기 때문에 방사청이 생긴 건데 그걸 다시 원래대로 그러니까 방사청을 꼭두각히 허수아비를 만들려고 했다. 방향성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하나도 바로 그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재사용 가능한 고체 로켓을 개발하기로 했다. 준비는 다 돼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틀어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자, 그리고 뭐 군 위성 관련 소형 위성 관련돼서 지금 움직임이 바로 포착이 돼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자, 그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안 했나? 고체 로켓을 왜 우주 사업에 쓰지 않았나? 왜 누리호 발사를 하지 못했나? 미국이 그 기술을 오케이 해줘가지고 우주 방위 기술로 써라라고 해줘서 우리가 한 거니까 미국이 반대했을 리는 없어요. 미국 시스템에 일부러 들어오라고 그랬을 리도 없어요. 그냥 너희들이 장대해져서 우리 파트너가 되다오. 당신들이 미국이 하던 일을 한국이 할 거니까 이런 차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본 눈치 봤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걸 갖추게 되면 일본이 거북스러워하니까. 그런 본질이 자꾸 드러나고 있죠. 자,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트럼프의 상태가 제가 어제 딱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계속 지금 지지율 부분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 조급하다, 급하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바로 오늘 이런 사건이 막 터지죠. 밑에 거부터 말씀드리면은 옛날부터 오랫동안 같이 했던 이제 비서실장 여성이 알코올 중독 성격을 가졌다. 트럼프하고 완전히 싸운 거죠, 대판. 나 못하겠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직책 수행. 뭐 그러면서 어떻게 뒤로 처리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 삐져나도 내부 분열이 있고, 이로 뭐 보면 경제 지지도 36%. 왜 하필이면서 경제 지지도라는 걸 요번에 떼어내서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제 뭐였죠? 모닝 컨설트 기준으로 41%고 계속 낮아지는 거고 그거 자체로 위험하다. 사실 그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40%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간 거예요. 그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진짜 위기로 느껴지거든요. 저도 짐작도 되고 사실관계라도 확인이 돼요. 이런 모습이 그 중에 하나고, 또 오늘 이런 얘기 나왔죠. 미국 쪽에서 아마 미국 기사를 한국 쪽으로 보내는 그런 쪽인 것 같은데, 내년에 세금 환급을 $4,000 해주고 $2,000를 관세 배당을 해주겠다. 지금 관세 많이 벌었으니까 국민한테 갈라주겠다. 현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 뇌물성이죠. 자, 이거는 지금 상당히 트럼프가 구석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되게 초조해 한다. 자, 이것은 단기 처방밖에 안 되거든요. 단기 처방밖에는. 예. 자, 그리고 오늘 타스에는 평소처럼 우크라이나 관련된 기사가 없고, 이런 기사가 두 개 눈에 보입니다. 뭐냐? 위에 거는 둘 다 내용이 뭐냐면 베네수엘라랑 충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상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애매하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게 실렸을까? 저는 이 두 기사의
첫 번째 기사는 베네수엘라에서 원유에 대한 권리를 찾아올 것이다. 즉 석유 채굴권이나 원유 채굴권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뭐 원래 어떠한 역사적인 연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네수엘라는 기본적으로 미국한테 빨려왔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까지는 마약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죠. 마약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원유 권리를 찾아오겠다. 이 말은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전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웬만하면 전쟁을 안 한다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갖다 붙이고 있는데, 밑에 터커 칼슨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선전포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실리냐? 타스에.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다라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즉 우크라이나전의 종전을 좀 신속하고 네가 양보를 좀 했으라도 빨리 결말을 지어다오.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약간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왜 여기서 탈출을 하려면은 지금 한국은 밥상을 딱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이 잠겨 있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는 엄청나게 고프고 춥고 안에 음식 냄새는 솔솔솔 나오고 흘러나오고, 그 문이 우크라이나전의 종전이에요. 그 밥상은 북미 종전선언이고.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세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트럼프가 여기서 낙마를 한다 중간에. 그리고 북미 종전선언 물 건너가고, 그럼 우크라이나전도 물 건너가고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회복이에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탄핵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정해지고 미국이 다른 지도자가 등장하면 지금보다 미국 경제가 나아질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미국 국민 대중들의 인식의 안타까움이에요. 물론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정치 세력화하기도 하거든요.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혼란이에요. 여기서 트럼프 미끄러져 나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냉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버티니까 미국이 그나마. 안 그러면 나 혼자 폭삭 함정에 빠져서 죽는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에 대한 호소다. 전쟁이라도 해야 될 처지에 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분명히 푸틴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힘들구나.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위성락이 혹시 미국이 불러서 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감히 하게 돼요. 지금 상황에서. 출구는 한반도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거기는 많은 투자 계획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배팅을 다 해놨잖아요, 한국에다가. TSMC에서 반도체 사오던 미국 주요 기업들이 한국으로 다 갈아탔잖아요. TSMC 공장 미국, 일본 구마모토 짓는 것도 못 짓게 하고, 대만은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이 지금 내부적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죠. 당연히 친중파가 파워를 얻게 될 거예요. 그게 일본에 올라탄 힘국인데, 자민당의 어떤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는 트럼프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절대로. 네. 한반도에서 해내야 돼요. 그래서 AI 투자, 반도체,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배터리 부분을 많이 취소했다, 계약을 취소했다, 이런 기사가 보여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포드나 우리 한국하고 합작해서 하는 부분에. 즉 이것은 뭐냐? 전기차 재미없다, 끝났다는 거예요. 전기차 수명이. 그다음 수소차예요. 재생에너지하고. 그 전환되는 타이밍은 다, 그리고 차세대 소형 원전을 쓰는 용융염 원자로를 엔진으로 쓰는 차세대 선박으로 전환되는 거. 이게 전부 다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에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면서. 현재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트럼프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랑 일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호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언론에서 단 제목이죠. 어색한 거. 핵잠을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기사 뜬 거 보시잖아요. 빨리 건조하기 위해서 TF 만들었다고. 그런데 바쁜 안보실장이 그것을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간다?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핵심은 이거예요. 남북보다는 미북의 대화 가능성이 더 열려 있고 트럼프도 보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어 했고 이런 이야기라니까. 이거 이제 그래서 이거 어제도 뭐 대충 그게 제가 틀린 말씀 드린 건 아닌데 오늘 조금 더 확실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확실해진다기보다는 추가로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러시아 타스의 나 두 가지 기사를 봤을 때 베네수엘라 건과 관련해서 불렀겠구나 미국이. 예. 딱 되면 바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이거라고 봅니다. 딱 지체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런 사건들이 쭉 터지는 거잖아요.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즉 이것은 우리가 북한하고 줄을 대고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러시아한테도 호소하고 우리한테도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볼까요? 예, 이거죠.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해병대를 육군이 통제해 이상해. 자, 이거는 저는 오늘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왜냐하면은 내부로 다 합의가 돼 있죠. 해병대가 커진다는 것은 국가 전략적인 문제잖아요. 지난번에 이 국방장관도 취임사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미국하고는 글로벌 통합,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미군이 하던 일을 우리가 한다. 군사적으로 우리 군력 강화와 맞물려서 우리는 그것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이고 동시에 한 번 더 소통이라는 것을 기회를 얻는다. 우리는 강국이 된다.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군사적 영향력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해오던 게 누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왜 이렇게 하느냐. 처음 듣는 것처럼 대통령 입에서. 이거는 군 내부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기득권을 국방부 장관이 지켜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확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정군 지휘관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래서 요거는 전략적으로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오늘 군 보고받는 부분에서 군의 사기를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군 개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병대를 위상을 강화시키면 다른 데는 언짢을 거잖아요. 특히 육군. 네. 자, 요거는 지난번 문재인 때 그거랑 비슷해요. 그때 질병관리청이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이제 복지부 장관이 그때 청장이었죠. 잘했죠. 그때 코로나 때. 자, 그러면서 그는 복지부 소속이었거든요. 청이니까. 예. 지금 그 질병관리청.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였어요.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산하. 그게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부를 떠나요. 자, 그래서 그때 흐름은 다 알고 있었지만 당시 복지부 장관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나는 복지부 장관이니까. 그래야지만 리더십이 통솔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 당시 청와대에서 그것을 다시 번복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은 후에야 청으로 독립했어요. 그래야지만 목적도 이루고 복지부 장관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것은 여태까지 대북 위주로 편성되어 왔던 우리 군의 작전 범위가 대폭 바뀌게 된다는 것이고, 과거에는 우리는 육군 위주로만 했어요. 그죠? 그때는 해병대가 있던 육군의 한 부분으로 생각될 가능성도 많았어요. 어차피 여기서 북쪽을 가는 데는 가까우니까. 자, 그래서 해군이나 공군 같은 거는 미국이나 일본한테 기대면 된다. 그런 논리가 팽배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한 20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바뀐 거죠. 예. 이명박 때도 그랬어. 예. 국방은 미국한테 맡기고 우리는 돈이나 벌면 된다고. 그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은 뭐냐? 미국이 하던 방위, 동북아의 전체 방위를 한국이 해줬으면 좋겠다. 일본도 아니고 다른 데도 아니고 한국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 반드시 소통이 돼야 되고 북한에 투자할 기회를 받아야 된다. 부여해야 된다. 우리의 미래를 한국한테 베팅한다. 그래서 여태까지 분단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많은 부분들이 활시위가 당겨져서 이제는 반대쪽으로 강력하게 그게 뭐랄까 추진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래 그냥 질곡이 없이 그냥 갔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화살을 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진행과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기대 이런 것을 항상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뭐 북미 종전선언이죠. 자, 갑작스럽게 현장에서 검토 지시 이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자, 볼까요? 일단 이때가 뭐 대통령 되자마자 한 것 같은데 이런 말 했죠 이미. 이재명 해병대 지휘 격상 준사군 체제 공약을 했다. 준사군 체제라는 것은 해군이나 육군에서 언짢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준자를 붙여준 거예요. 제가 봐서는 사군 체제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병력 자원 감소, 연합작전 효율성, 현실성 의문도라고 YTN에서 저걸 붙인 거예요. 저것은 현재로서의 상황에, 현재로서의 군 작전 개념에는 저런 우려가 충분히 돼요. 예, 왜 해병대 강화를 되는 거니까 육군은 지금 빠져나올 병력은 육군에서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육군 병력은 계속 감소시키는 게 문제인 때 국방개혁 2.0인가 해서 그렇죠. 해군하고 공군은 유지되거나 증가해요. 육군의 비중이 떨어져요. 남북 소통된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당연히 그래야 돼요. 맞죠? 북한이라는 주적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가. 북한에도 병력이 있잖아요. 그 병력이 우리랑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북미 종전선을 하게 된 이후에는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전체적인 한반도의 군사력으로 편입이 돼서 들어오겠습니까? 두 번째죠. 연합작전 효율성 말을 안 들을 텐데 이런 걸 충분히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환경에서 해병대가 전투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좀 있다가 그다음 얼마 지나지 않았겠죠. 해병대 독립 5법 발의 준사군 체제 현실화하나? 바로바로 뽑았죠. 민주당의 허영이 해병대 독립성 강화 법안 5건 발의 통과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이고 하려고 했던 방향이었고 국방부 장관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런 표정 지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은 21년부터 이 말이 나왔지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남북 소통이 보였고 그때 이미 트럼프 1기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남한 쪽에서 해줄 수 있는 일, 미국이 우리한테 기대했던 일이라는 이미지 그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태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이든 하면서 급격하게 악화됐을 따름이죠. 급전직하했을 따름이지요. 국가전략기동부대 태세 갖출 것. 그러면서 그때도 같이 나온 게 뭡니까? 같은 시기에 김현종이 원잠 추진 확인한다. 우리 원잠 추진할 것이다라고 확인했잖아요. 그거랑 해병대 전략기동부는 같이 가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잠 추진하고 해병대 전략기동군 되고. 한반도 근해에서는 전략적 억제력, 예를 들어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하더라도 디젤 잠수함이면 충분할 수도 있어요. 아니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해서 한 번 연료 넣으면 40년 동안 쓴다는데 한 번 들어가면 사람이 40년 동안 안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몇 달에 한 번씩은 나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 거예요. 한두 달에. 사람이 못 견디니까 사람이 먹는 것도 그렇고. 지금 디젤 잠수함도 한 2주 정도는 작전하는 거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SLBM 상대방한테 ICBM 한 방만 먹이면 되는 거니까 한반도 근해에서 딱 잠복하고 있으면 돼요. 아무데나. 네.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멀리 작전을 한다는 거거든요. 멀리. 상대방의 또 원자력 잠수함을 쫓아다닌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이슬람이는. 그리고 항모 전단을 원양함대를 대양함대를 쫓아다녀야 된다. 작전을 같이 해야 된다.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을. 자, 그러면은 전투 기동 상태에서도 그들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디젤 잠수함은 못 쫓아가요. 그러면서 은밀성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물속에 있으면서 디젤 잠수함은 안 되죠. 그래서 자, 그러면 해병대는 뭐냐? 우리가 이쪽에 최근에도 아세안에서 그런 말 했었죠. 우리가 여기에 아세안의 그 안보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 캄보디아하고 태국군이 티격태격 하는데 그 중에
평화유지군이 다 끼어든다. 우리 누가 가느냐? 지금까지는 주로 뭐 예를 들어서 특전사 이런 데가 갔는데 이제는 해병대가 갈 수도 있다. 뒤에는 해군은 같이 가고 여차하면 우리가 따라 들어간다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함 이야기하고 이건 같이 가는 것이고 문재인 때도 그랬고 이번에 거의 현실화되는 거예요. 4년 만에. 예.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것도 있었죠. 강습 상륙함 3번함을 건조하기로 했고 33년에 되든가 뭐 그래요. 이게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인데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 2033년까지 배를 짓는 데는 한 1조? 그래서 해병대 전력 강화라는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갔던 것인데 아마 원래는 계획이 없던 건데도 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또는 이걸로써 우리 해군이 원했던 어떤 중형 항모회를 땜빵용으로 썼을 수도 있어요. 복합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여기에 일본처럼 F-35B B죠. 수직 이착륙형 그걸 올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 건조 비용이 4조 5조가 나왔던 거예요. 비행기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비행기는 절대 사서는 안 되는 비행기죠. 그래서 윤석열이 금년 초에 이제 권력을 잃게 될 게 확실해지자 해군에서 먼저 손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F-35B 안 산다. 예. 그리고 똑같아요. 현대중공업에서 테라와트 찾아가서 차세대 원전 용융염 원자로 우리랑 같이 계약하자. 윤석열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리 간다. 그리 가는 전제는 뭐냐? 북미 종전선언이다. 그걸 하려면 우크라이나 종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다보고 두수 세수 내다보고 배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으로 한다 하면서 이것을 현재 2만 톤에서 3만 톤으로 배가 커져요. 제가 봐서 3만 톤 넘을 수 있어요. 상당히 큰 배가 돼요. 현재 200m 길인데 260m로 길어지고 폭은 30m에서 40m 상당히 큰 배가 됩니다. 그림은 마라도함입니다. 이런 배를 3척을 가지게 돼요. 이제. 그죠. 그런데 해병대는 독립을 해요. 해병대 작전 권한에 들어와요. 해군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배를 해병대가 3척이나 가지고 있는데 대한 해군은 중형 항모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가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져야죠. 이런 겁니다. 예. 지금 사군 체제가 된다는 게 이런 데서 해군이 주도권을 잃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해군은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전력을 구축해야죠. 해양을 장악할 수 있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륙 전력이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또 이재명이 언급한 것처럼 해병대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은 항상 언제든지 상륙 준비가 되어 있는 병력인데 지금 2사단은 경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이 떨어진다. 그 좋은 인원을 왜 그걸로 보초를 세우고 있냐. 그럼 전략기동군이라는 의미에 더 부합하게 해라. 이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최정예 전력이 2배가 된다. 그러면 해병대 2사단이 재편이 된다. 공격력도 훨씬 강화된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부 내에 지금 특공 여단 만들어졌잖아요. UDT 같은 거 좀 딱 그림이 다 맞는 거예요. 그것도 문재인 때 시작됐던 건데 그때가 지지부진했었는데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예, 부사관으로만 구성된 최정예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UDT나 육군의 특수전 부대처럼. 네, 맞는 거죠. 그럼 독립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병대가. 근데 그 뒤에 서포트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해상은 누가 장악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륙부대를 보내기 위해서. 이건 상륙부대가 강해지는 거지 해양을 장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 대항함대가 해야 돼요. 기동함대 사령부가. 근데 기동함대 사령부는 항공 전력이 없다? 원자력 잠수함 전력이 없다? 저게 잠수함에 노출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중형 항모를 복수로 가진다는 뜻입니다. 예. 자, 좀 전에 규모를 말씀드렸는데 아메리카급 상륙함 하면은 미국의 해병대가 한 10척 정도 가지고 있던가 그렇죠? 예. 거기 최신 강습 상륙함이에요. 그중에 45,000톤인데 길이가 257, 폭이 32m인데 좀 전에 우리가 만든다고 한 것은 길이가 260에 폭이 40이에요. 그래서 3만 톤 아닌 것 같다. 예. 상당히 강력한 함정을 건조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낙마하고 F-35B를 지우니까 이게 갑자기 배가 하나 툭 떨어진 거예요. 해병대에. 시기가 딱 잘 맞은 거죠. 잘 쓰겠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해군도 중요한 항모를 보유한다는 데 있어서 논리가 훨씬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해병대를 지켜주려면 이 정도 해병대를 우리가 투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그걸 지켜줄 더 넓은 해양에서 그걸 지켜줄 해군이 필요하다. 해역을 장악할 그런 논리로 당연히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항모 이야기는 이거는 해군한테도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일본이 F-35B를 넣기 위해서 좀 더 미친 짓이죠. 이즈모와 카가를 개량을 했죠. 이제 배도 얹었을 거예요. 돈 무지하게 먹는 겁니다. 이거 일본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F-35B를 각 12대씩 운용 예정인데 이게 길이가 250에 38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보다 커요. 그러니까 우리도 F-35B를 우리 한 15대까지 운용하려고 했겠죠. 이게 2.7만 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뭐 어째서일지는 두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해상 전력, 본인들이 전력을 투사할 때 상륙 작전을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구축이 됐고 거기다 2사단까지도 언제든지 투입이 가능한 정예 사단화로 변신시킨다. 포항에 있는 1사단처럼. 자, 그러면 서북 도서하고 한강하고는 어떻게 방어하냐. 육군도 병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가 함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방어할 필요 없다 앞으로. 그게 이재명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거 더 이상 그 일 할 필요 없는데 그 이야기가 깔려 있어요. 정예 병력화 시켰어. 해외에 투사하는 용으로 쓴다. 예. 일단 현재 그림은 그렇다는 겁니다. 미래는 지금 뭐 트럼프 문제도 그렇고 복잡하지만 지금 하여튼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해군은 중요한 항모 가진다. 해병대는 이런 거 세팅해 가지고 있는데 예. 기동함대 사령부는 없다. 예. 항모가 원자력 잠수함도 상당히 여러 척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건 항모를 몇 척 가지느냐 하고 상관관계가 있고 근처에서 지금 원자력 항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진 세력이 중국 해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를 아마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중형 항모도 복수로 간다. 2척 이상 최소 이렇게 봅니다. 예, 같은 이유로. 네. 그리고 그 전 해역은 그 초주궤도 인공위성이 석 달 잡아준다. 예, 그래서 뭐 공중 통제기나 이런 복잡한 전력은 사실은 좀 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오늘은 뭐 이재명이 오늘 국방부 보고에서 나온 모른 척하고 이야기한 해병대의 뭐라고 할까 사군 체제로의 격상 이 의미하는 맥락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할 때가 됐다는 거죠.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